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농협생명보험에서는 자산관리사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성별과 경력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2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SMC 엔지니어링에서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할 반도체 장비 PM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3교대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엑셀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DB손해보험에서는 본사 직영 신입과 경력직 상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2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로지스틱스에서는 오산마트 물류센터에 계약직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요.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나이와 성별은 무관하게 모집을 합니다. 물류센터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28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진로 전략가 고종필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그동안 NCS로 쭉 달려왔잖아요. 네, NCS 작년 연말부터.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좀 다른 소식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이번에는 그 취업생들,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무원. 물론 특성화고 예. 친구들도 가장 네. 좋아하는 거죠. 역시나 뭐 예외는 없네요. 공무원 역시 인기 직업 1위. 아주 공무원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학생들, 대학생이나 예. 뭐 고등학생들 만나보면 한 절반은 이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따로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뭐냐면 지역인재 구급 수습 직원 추천 채용 되게 길죠. 예. 추천 채용제인데 추천 그러니까 채용제. 예,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지역 이제 골고루 좀 그러니까는 어느 한 시도에 특정된 게 아니라 전국 전체로 좀 골고루 지방의 인재를 뽑자 해서 추천 인재를 등용했는데 2012년부터는 이거를 좀 확대해서 지역 인재 구급 채용을 특성화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전문 대학 이 친구들에게 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역 인재 구급 수습 직원을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우선 수습 그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도별로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란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학교 성적이 좋은 친구들 중에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지원 가능 대상에 전문대생도 포함이 된다고 포함되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랑 전문대생들이랑 같은 시험 안에서 경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같이 뽑는데 그러니까 직군마다 달라요. 네.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 특성화 친구들 뽑고요. 이제 기술직에서는 전문대도 포함이 됩니다. 선발 인원을 보면 전체 선발 인원이 180명이거든요. 이 중에 137명이 행정직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특성화 친구들을 좀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공무원 하면 일단 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정말 네. 매년 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자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지만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판을 깔아준다지만 그래도 경쟁은 치열할 것 같거든요. 치열하죠. 어떻습니까? 보통 우선 일반적인 국가직 공무원을 보면은 7급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 행정이 47.6대 1,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97대 9, 그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는 14대인데 97.9대 1. 네. 네. 그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는 14대인데 이거는 지방직. 14.2대 1. 네. 14.2대 1.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9급은 14.2대 1. 2대 네. 1.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게 9급의 일반 국가직
행정직을 가면은 100대 1이 넘어간 게 대다수입니다. 네. 100대 1이. 근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취업 관련 시험 중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공모를 준비하는지 네.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105만 7천 명 가운데 38%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이에 비해서 공무원 이제 구급 수습 직원, 그러니까 특성화 대상을 좀 살펴보면은 표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쭉 있는데 경쟁률을 보면 7.2대 1, 6.5대 1, 6.3대 1, 6.4대 1, 한 7대에서 6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인원을 보면 인원도 2015년에 비해서 인원이 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굉장히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특성을 지원하는 친구도 꽤 많습니다. 네, 낮다고 해도 일단은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그렇죠. 낮지는 않습니다. 높지만 그래도 좀 문을 열어주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 네, 그리고 예. 이게 좀 높은 게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을 갈 때는 전체 대상 학생 중에 제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꽤 최상의 친구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꽤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음. 사실 분야를 따지면 굉장히 이게 많죠.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역인재 구급 수습 직원 선발 시험 이건 좀 어떤 곳에서 어떤 분야를 특정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인원을 좀 보면은 특성화고는 뭐 기본적으로 뭐 상업 정보 계열, 그다음에 공업 계열, 농업 생명, 그다음에 뭐 가사 실업, 수산 해운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열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선발 분야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 세무, 관세 총 포함해서 137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직에서 43명을 선발하고 있죠. 이 43명 같은 경우는 실제 전문대 친구들도 들어오니까 특성화 친구들이 지역인재 하면은 대부분은 이 네. 행정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은 그렇죠. 행정이다.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이 상업 정보 가시면 이 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 행정, 세무, 관세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역인재 구급 수습 직원 선발 시험 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용까지 되는지 한번 짚어보시죠. 선발 절차를 보면은 가장 먼저 당연히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치르고요. 필기 시험 다음에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통과된 다음에 면접 시험이 있고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 6개월간의 수습 근무가 있거든요. 수습 근무에 통과해야 일반직 구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보다 근데 이게 네네. 굉장히 좀 많네요. 단계가. 단계가 되게 예. 굉장히 복잡해 생각보다는. 네. 그러니까 오. 이게 공무원이 실제로 지금은 가장 되기도 어렵고 네. 가장 선호되는 이런 직종이라 단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보죠. 원서 접수 단계가 이제 처음인데 네네. 이게 일단 내가 내고 싶다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추천. 예, 그 추천도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내부에서 내가 경쟁을 해서 네. 이제 올라간 친구들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어떤 학생들이 추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우선 기본적인 이게 룰이 있긴 있어요.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전문 교과가 평균 B 이상, 평균 B 이상이 되고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 중에 50%도 A 등급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 교과 빼고 특성화고는 전문 교과는 이제 우리가 회계나 이런 거고요. 일반 교과는 국영수를 말합니다. 근데 국영수도 작년까지는 3.5였는데 이제 올해는 3.5까지 늘었어요. 그래도 3.5 등급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시기하고 이 시험 때까지 1년 안에 이 친구만 가능한데 실제로 이렇게 인원을 보면은 인원이 꽤 많아요, 한 학교에. 그래서 보통의 좀 일반적인 특성화고에서는 이 면접반,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 지역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면접을 따로 또 봅니다. 네. 그 반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여기 각 학교 애들은 이 추천 심사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7명밖에 추천이 안 되니까 그 추천할 때는 또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7명을 선발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적 좋은 거야 뭐 당연하고 그렇죠. 전공도 좀 연관이 돼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전공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기가 그 수업 교과가 짜져 있어요.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거를 좀 고민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학과랑 실제 관련 학과가 요즘 변경된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은 뭐냐면 행정 직렬,
행정 직군이죠. 행정 직군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상업정보 계열 학과를 졸업하면 돼요. 네. 그리고 기술 직군은 공업 계열이나 농업, 농생명 산업 계열을 졸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뭘로 바뀌었냐면 개선안이 전문 교과에서 경영, 금융 관련 교과를 50% 넘게 이수를 해야 돼요. 관련 교과를.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기술 파트도 그 파트에 50%씩 수업을 듣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수를 짤 때 이 친구가 공무원을 가야 된다. 네. 그럼 이 친구가 3년 동안 졸업할 때 반드시 전문 교과가 50%가 넘어가야 됩니다. 직군에서. 그러니까 이유는 보통 상업 계열이나 나중에 이제 학교를 좀 자세히 보시면 상업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과들이 되게 많아요. 뭐 디자인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IT과도 있고 되게 과가 많은데 뽑는 직군이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직군은 행정, 직렬은 행정, 세무, 관세, 직류가 써 있어요. 근데 뽑아놨더니 관련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과가 다르니까. 같은 계열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과까지 실제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뽑았을 때 좀 더 전문성이 있고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필기시험입니다. 네네. 필기시험도 참 어려운 어렵죠. 관문이에요. 네. 예, 경쟁을 또 해야 되는 분야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좀 시험 과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시험은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필수 과목이죠. 공무원 9급이 보통 5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3과목에 선택 과목 2개인데 우리 친구들은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 없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 고등학교 때 그 과목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필수 과목만 보는데 3과목이 국어, 한국사,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고 문항당 20문에 나와요. 네. 배점 100점에 과목당 20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락도 있어요. 40%를 못 넣으면 과락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150% 범위 내에서만 지역별로 뽑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어려운 거냐? 실제 지금 어려운 별도 과목을 빼고 기본 과목만 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려운 게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게 딴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그러면 비슷한 점수대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문제만 틀려도 이게 붙고 떨어지는 게 굉장히 네. 차이가 큽니다. 근데 만약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 B, C의 편차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 편차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A급 친구들만 다 들어오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떨어지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증이랑 네, 가산점 너무 같은 거에 어렵습니다. 다들 다 목숨을 챙기는 좀 거죠. 걸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좀 네. 시험 난이도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9급하고 똑같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네. 우리 친구들이 공무원을 준비할 때 특성화고를 들어가시면 실제 국영수 이 과목을 배우지 않거든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안 배워요. 네. 그래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문계 친구들, 이게 보통 인문계 친구들이랑 대학교 친구들이랑 나중에 이제 9급을 같이 이제 막 시험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지역 인재를 빼고는. 그러면 이 시험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본 적이 없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왜? 인문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기준 자체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별도 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반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성화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라든지 한국사, 그쵸. 영어 이건 이제 필기시험 과목이니까 무조건 별도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좀 따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학습법. 제가 지금 특성화고 친구들한테 가서 이 학습법 강의를 해요. 근데 학습법 강의를 할 때 들어온 친구들의 성적이 뭐냐? 그 학교에서 10% 이내 성적만 친구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 공무원 시험도 가고요, NCS도 가고 대기업도 가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실제 시험을 보면 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학교들은 50문제다. 그럼 50문제를 절반을 거의 못 풀어요. 처음에. 그리고 절반을 못 풀고 그 절반 중에 절반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25% 맞추는 거죠.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그 문제를 봤더니 국어, 영어, 한국사에 기본적인 게 기본 학습력 베이스가 없어요. 기본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언어는 80%가 한자어죠. 네. 그 한자어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 수능 공부를 하면 한자어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요. 한자어나 이 어휘를 공부하니까. 근데 특성화 친구들은 이게 안 돼 있어서 지문 읽어내는 이 시간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못 읽어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공무원반이나 NCS나 이 상위 10% 친구들은 반드시 한자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네. 한자어를 공부하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네, 진짜 말씀하셨죠. 중요합니다. 네. 공무원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막상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문제 실력이 안 는데요. 그래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영어나 한국사는 이 준비반이죠. 준비반에서
충분히 대비를 시키니까 네. 같이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특이하게 이제 이 필기 시험을 끝나고 나서야 이제 서류 전형이라는 게 그렇죠. 있네요. 이거는 네. 왜냐면은 이제 기업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서류 전형을 다 이 친구들을 사정을 하면 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선 필기 붙은 친구들만 그 친구들만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면 네. 우선 인건비가 줄겠죠. 네. 시간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 통과를 하고 있고 보통 보면은 이 면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서류를 할 때는 서류를 보면 보통 이 필기 시험 붙은 친구들은 서류 같은 경우는 완벽하다. 네,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서류는 이제 되는 상태로 네.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류고 다음이 이제 면접인데 네네. 면접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평가할까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5개를 보거든요. 이제 5개를 상중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개를 좀 보면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다음 두 번째가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세 번째가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번째가 예의, 품성 및 성실성. 마지막이죠.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이 이제 수습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급 공무원이면 보통 업무 내용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이게 수습 공무원이니까 아직 임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임용이 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직무상에 이제 우선 공무원으로 간준됩니다. 그래서 소속은 인사혁신처로 소속이 되고요. 수습 근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처별로 이제 임용이 돼서 실천하는데 이때는 뭐 국가관이나 책임감, 업무 추진 능력을 심사를 해요. 실제 네. 이때 수습 기간에 수습 기간 동안 예, 또 기간 계속 동안 심사를 예, 하는 계속 심사를 거예요. 합니다. 심사를 해서 여기 통과해야 네. 일반직 구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습 기간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그동안 이제 뭐 따로 경쟁을 하거나 하는 건 없이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전원이 합격하는 인원을 이제 보통 뽑는 거고요. 근데 결혼을 만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기본 교육을 마치면 그 이제 예상 결혼들을 다 포함해서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력 운영이나 그런 이제 전공이나 경력이나 적성을 다 배려해서 각각 부처로 쭉 배치를 합니다. 근데 배치를 할 때 자기 지역으로 꼭 가진 않아요. 국가직이라서 전국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출신 지역은 아니니까 그거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령까지는 또 어떻게 받는지도 알려주시죠. 우선 발령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직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만두게 되는 건 아니고 판단되는 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현저히 떨어져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습 직원이 직무의 내외입니다. 직무 내외를 떠나서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근무 태만, 경고 처분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경고 처분이 2회 이상이면은 바로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3개월 범위를 연장을 또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임용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네. 전국으로 이제 국가직이니까 네네. 전국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발령받을 수 있는 부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뭐 행정, 우정직이나 국가기관의 모든 분야를 뭐 환경부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농림, 축산, 식품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체육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인사 결혼이죠. 결혼과 학생의 신청, 그다음에 적성, 판단을 전체를 해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쭉 발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 기간도 무사히 마치고 무사히 마쳤죠. 예, 네. 공무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공무원을 보고 음. 합격한 분들과 네네. 뭐 처우나 이런 부분은 동일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내가 특성화로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면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하고 똑같냐?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학력이 없어요. 고졸 이상이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똑같이 국어 시험을 보고 수습 기간을 마치면은 일반적 공채죠. 일반 공채를 들어온 친구하고 똑같은 신분 됩니다. 그다음에 승진이나 봉급 뭐 일하는 내용이 전혀 차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 임용령이나 뭐 균형 인사 시스템에 따라서 구급에 해당하는 1호봉 160만 내죠. 예. 네, 그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정년 후에 받는 연금 있죠. 네. 연금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따로 또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 혹시 좀 나중에 그 생각, 처우에도 예. 조금이라도 좀
다른 차이가 있을까? 많이 물어봐요, 예. 친구들이. 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가 나중에 안 되냐?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구급 수습직원 채용제도 통해서 공무원이 되고 나서 또 다른 혜택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통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선취업 후진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취업 후진학은 본인이 선취업 후진학을 하고 싶어도 기업에서 안 보내주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전도 나오고요. 네. 남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군대도 갔다 올 수 있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출산휴가. 보통 기업들이 준비하면 얼마나 받죠? 일반적으로? 한 3달? 많아야 1년이거든요. 공무원은 3년 준대요. 3년? 네. 옆에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 공무원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저희 집 옆에 옆집 사는 분이. 근데 노시는 거예요 맨날. 너 어떻게 맨날 노냐? 일 그만두셨냐? 일 그만두셨냐 공무원인데 1년 넘게 놀고 있거든요. 3년 유학이셨었대요. 와, 최고다. 네, 3년. 이래서 공무원 하는 걸까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 선발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네. 자격 됩니다. 왜냐면 지역인재 구급으로? 지역인재는 안 되고요. 그냥 9급으로 바로 보셔야 돼요. 200대를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200대를 뚫고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한 30명 늘었거든요. 네. 자세한 표로 보겠습니다. 오, 늘었어요. 네, 반가운 점점 소식이네요.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는. 행정을 160명 뽑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에 113명, 회계 15명, 세무, 관세, 통계 포함해서 160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업, 농업, 임업. 그러니까 인원이 좀 적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뭘로 가냐면 행정 직군의 행렬, 직렬에 일반 행정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발 일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보면은 선발 직군을 보면 일정이요. 네. 네, 일정을 보면은 직군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직군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군 같은 경우는 행정 같은 경우는 상업정보계열학과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0% 이상 전문 교과를 들으셔야 되고요. 기술 같은 경우는 공업, 시설, 방송통신, 전사는 공업계열. 그다음에 그 아래 농업, 임업, 식품위생은 농생명 산업계열을 학과를 졸업하시고 관련 교과를 50% 이상 수료하시면 됩니다. 네, 일정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일정 같은 경우 날짜가 공지가 돼 있어요. 선발 일정 보니까 정보 제출, 학교 담당자가 회원 가입 후 정보 제출하는 날짜가 2019년 7월 9일부터 11일 날 해야 되고요. 원서 제출이 7월 20일부터 25일. 필기 시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8월 17일 날 필기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른 친구들보다 2~3배 이상 공부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서류 제출하는 게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서류 제출이 9월 16일부터 20일이고 서류 전형을 9월부터 10월 동안 한 달 동안 서류 전형을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2019년 10월 18일 날 최종 면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지역인재 구급 수습직원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채용 말고도 또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걸 지역인재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말이 길잖아요. 수습인재 막 붙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인재. 지역인재 구급. 지역인재. 그러니까 특성하고 지역인재라고 하면은 다 이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방직이 있어요. 네. 지방직은 뭐냐면 그 지방에서 필요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학교 추천을 받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고 성적이 상위 50%.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통 지방직 이렇게 부릅니다. 네. 지방직이라고 부르고 국어, 한국사, 영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 대부분 기술직이라서 관련 전공 교과를 봐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학교로 대부분 공문이 그대로 오고요. 밖으로는 자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문이 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요강들을 정확히 보고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딱 공고가 뜨면 학교에서는 이 별도의 반을 편성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지역인재뿐만 아니라 이런 반을 편성할 때 그 반에 꼭 들어가려고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좀 따로 반을 마련을 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을 테고 더 좀 학교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기업을 준비하거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준비하는 방법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건 다른 부분을 또 많이 다룰 텐데 만약 혼자 준비한다, 혼자 준비해서 공무원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경쟁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지금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방학인데 공무원반 강의를 가거든요. 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방학인데 학교 나오냐? 9시부터 나온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경쟁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방학이 없이 그럼 방학이 며칠이냐? 방학이 이틀이래요. 이틀이고 1년 내내 아침 9시부터 그 친구는 수업 끝나고 6시까지 또 오늘 남아 또 해요. 우리 네. 일반계 고등학생들 고3이랑 거의 뭐 차이가 고3보다 없다라고 훨씬 더 볼 수- 빡셉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면 일반 이제 그냥 공부만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전문 교과 해야 되고요. 일반 교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면접 준비에 서류 준비에 자격증까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의 직장에 들어갈 만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겠습니다. 네. 자, 공무원을 꿈꾸는 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을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국가에 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게 없으면 왜 안 되냐면 면접에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공부 외에 자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될지 한 5분만이라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장에서? 제가 봤을 보기에는 때? 그런 친구들만 합격이 돼요. 어, 네, 그래서 공무원 반에 들어가면 그런 교육도 계속 받습니다. 제가 네. 이제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무원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진로 설정을 해요. 그 국가관이나 이 공무원 제 가치관이 안 생기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면접 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 선행이니까 항상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진짜 어떤 공무원이 될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사실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네. 뭐 처음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이란 이유 때문에 선호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말씀하신 뭐 국가관이라든지 어떤 직업관 없이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공무원이 떨어지면 공기업이나 또는 일반 기업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관이 없는 친구들은 이 국영수를 공부할 때 제가 하나 이제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은 게 공무원 관련된 영어, 한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GSAT나 직기초의 공부를 추가적으로 좀만 더 하시면 자신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게 보통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나는 교육이야. 그럼 선생님밖에 못 떠올려요. 그러니까 직업관이 되게 좁은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알아보면 교육에 관련된 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같은 경우도 단순히 공무원 이게 아니라 관련된 직종을 좀만 눈을 돌리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시야를 좀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고종필 쌤, 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